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우리 MC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항상 이제 모건 스탠이나 이 글로벌 IB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 그리고 업종 그중에서도 주도주 요걸 이제 잡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 일단 이번 주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은 경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성장도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PC 물가 지표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헤드라인이든 또 근원이든 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이 전년 동기 대비는 0.1%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2.5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도 66.4에서 또 67.5로 5개월 만에 처음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경제 데이터를 보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잘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임은 좋았지만, 이제 다만 우리 시장에 보면 그 인플레이션 둔화가 됐는데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이 좋아지네? 좋아, 그럼 미국 주식을 사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달러 수요가 소폭 강해졌죠. 이제 달러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수급상으로 보면 약간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미국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달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AI 관련주들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해졌고, 대형주들이 강해지는 만큼 소형주는 약간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뭐 P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승을 했다 눌림목 주고 바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 흐름이 이제 잠깐 숨고르기가 나오는 흐름이 나와도 된다. 대신 지난번보다는 약간 좀 약한 움직임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는 등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8말 9초가 되어야만 확실히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요건 이제 미국의 대선 레이스와 더불어서 빅머니들이 시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요게 해리스나 트럼프의 어떤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결정한다 했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에는 일단 월요일 날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비제조업 지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뭐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다 보시면 돼요. 그 연준의 베이지북을 공개하는데, 연준이 뭐 대체적으로 보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제가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고용 보고서인데, 이제 고용 보고서 노동부에서 하는 게 발표되기 전에 민간 고용이 먼저 발표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민간 고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원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자,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고용 보고서를 볼 때 세 가지 요소를 잘 봐야 돼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실업률, 또 시간의 임금 상승률, 요걸 이제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실업률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난달에 실업률이 4.3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4.2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실업률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이제 더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뭐 샤메 법칙에 해당돼서 경제가 침체로 돌아설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란 말이에요. 근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지난번에 보면 17만 명 정도 됐었죠.
이번에는 16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다. 대신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50bp를 인하하는 B컷 원하는 거죠. 근데 B컷이 가능할까요? B컷이 가능하려면 실업률이 한 4%, 한 4.4 정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10만 명 정도 떨어지는지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환영할 만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 뭔가 그걸 제어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라면 50bp 인하하는 B컷도 가능하다. 다만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의 피벗을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베이비 컷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5 정도 25bp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좁은 박스권 등락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니까 요 윗부분에서 돌려 세워야 되겠죠. 올라가면 밀렸다가 눌러줄 것이고 빠지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대신 이제 레벨이 상단에서 형성이 되느냐 하단에서 형성이 되느냐 이런 흐름이지 다음 주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 주 초에는 이제 뭔가 약간의 그 시장의 변화가 있다가 이제 주 후반에 좀 강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잘 올라가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는 다 소폭 반등을 했어요. 엔비디아 시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방어를 해주죠. 이게 많이 빠지면 나머지 종목들로 이제 방어를 해주는 것이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 요게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뭐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굳이 찾자면 총마진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좀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했고 또 매출 증가율도 좀 한풀 꺾였죠. 매출 증가율도 좀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보면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시장에서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엘 출시가 좀 지연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스크 일부를 재설계해야 되긴 하지만 칩은 4분기부터는 배송이 가능하고 기존의 허포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 그렇다면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숲을 보지 못하는 거다. 지금 실적은 좋은데 향후에 블랙엘의 출시가 지연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불투명하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숲을 보지를 못하고 이제 나무만 보고 지엽을 따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AI 쪽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AI 가속 컴퓨팅으로 인해서 어떤 컴퓨터 교체 시기가 주기적으로 전환되고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너무 컸다는 이야기죠. 다만 저는 이거보다는 엔비디아를 누르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미 대선 레이스와 아주 깊은 연동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보면 주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올해 AI 종목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지난번에 트럼프가 총격 사건도 받고 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그래서 대선 레이스는 트럼프 것이다. 이런 이제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시나리오가 형성이 됐는데 웬걸 일단 대선 주자가 바뀌면서 해리스가 등판했는데 생각보다 단던데요. 9회 말 만루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밀어내기만 해도 승리를 상대편에게 넘어주는데 해리스가 등판해서 연속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는 노아웃의 만루 9회 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을 2개를 잡은 이런 정도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3후보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가 트럼프 쪽으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어떤 이건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더블 헤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근데 크게 작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반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우려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해리스 쪽으로 완전히 표는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지난번에 힐러리가 계속 지지율이 좋았는데 막판에 트럼프한테 대선 왕관을 넘겨줬죠. 혹시 그런 악몽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했고, 또 해리스 첫 공식 인터뷰를 보면 밍숭맹숭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빅머니들이나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많이 좀 비중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소형주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요 대선 레이스로 인해서 확실히 뭔가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팔아줬던 그 헤지펀드들도 다시 매수를 하고 빅머니도 시장을 이제 확실하게 방향성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8말 9초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반등이고 그다음 최근에는 흐름이 더 개선이 돼서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형국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박스권 등락인데 상단에서 형성이 되느냐 약간 눌러주면서 형성이 되느냐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니까 이런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반등은 나오겠죠. 대신 이제 반도체가 눌렸던 투심이 유축이 풀리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나 금융으로 방어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차가 뭐 자율주행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또 뭐 북미에서도 여전히 선전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방어해주고 쟤네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많이 낙폭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 요게 이제 커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 중요한 것은 드디어 알테오젠이 시총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바이오가 컴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수익률 게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9월장은 안 좋아요. 그러나 9월장이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는 그 변화가 시장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금리 인하 부분인데 금리 인하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긍정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인하가 무엇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경기가 쪼그라들어서 박살이 나서 금리 인하를 하냐,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죠. 대신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됐다. 그로 인한 금리 인하는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시총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 에코프로로 바뀌었고 시총 뭐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 HLB,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이 다수가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뭔가 2차 전지의 투심은 약화됐다. 반등은 나오겠죠. 그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근데 사실 배터리 화재가 너무 전기차 쪽으로만 가는 거지. 일단 그런 관련주들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해서 반도체 투심이 많이 약화됐죠. 예전에 그 미국 시장이 잘 버틸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강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냉각이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쉬어가는 구간이고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9월 달 학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이런 행사가 대응하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학회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전하고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바이오가 드디어 등극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지속이 될까요? 과거 흐름을 보면 IT가 있었고 또 카카오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바이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해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바이오주들이 강했을 때 코스닥은 살더라.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바이오가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오가 코스닥을 살리고 또 투자자들이 살린다. 알테오젠 저는 지금 699%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 감고 홀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699%면 제가 보니까 고객이 이제 계좌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계좌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자본시장법이 변경이 되면서. 근데 계좌 보니까 많은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한 1,000 얼마를 가지고 알테오젠을 지금 들고 있는데 벌써 이제 1억 900, 한 1억 1,000이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보면 투자자들은 살려면 바이오가 가야 되고 또 바이오가 가야만 코스닥이 살 수 있다. 근데 바이오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 대체적으로 보면 2년, 3년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살고 이제는 바이오의 자기 식권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테오젠이 한번 치고 올라가 준다면 그게 더 명확관화해지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움직임이 아주 좋고 지금 이제 바이오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강한 흐름이 형성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바이오가 대장주로 등극하는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된단 말이죠. 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바이오는 이제 R&D나 아니면 임상을 진행하려면 장기적이고 큰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비싸면 이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싸지면 아무래도 조달하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바이오 제약주에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성장 동력까지도 가미가 되고 있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아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 신약이 미국 진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한양행 지난번에 계속 국고처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렉나자 FDA 승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됐죠. 그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나 기타 것들도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미국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의약품 가격이 매년 약간씩 좀 띄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임상에 성공하고 한다면 상용화가 된다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선 레이스죠. 또 집권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지난번에 생물보안법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하원 의장이 올해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는 우시바이오에서 뭔가 푸시를 통해서 그게 통과가 안 됐지만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에 딱 안 맡기고 한국 CDMO 기업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럼 이제 반사이익이 되죠.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각종 이제 헬스케어 지수가 이제 수익률이 1, 2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천병에는 누가 있냐? 바로 알테오젠이 있다는 거죠. 알테오젠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뛰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술 수출도 진행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큰 기술 수출을 원하고 또 머크도 수조 원을 들여서 이걸 독점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보면 우리가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겠죠. 뺄 때도 내 마음대로 못 빼요. 근데 피하 주사 제형은 집에서도 맞을 수 있고 투약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든 항암제나 아니면 기타 주사 제제를 다 제형을 변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알테오젠은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 머크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도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임상시험 완료 후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의학 용어로 하나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이 결국 하는 거 이건 뭐냐?
결국 이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인데 이게 뭔 말이냐 자꾸 궁금해요. 그리고 또 뭔지 모르겠고 그랬을 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는 뭐냐면 그 제형 변경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럼 제형 변경은 뭐냐? 하루에 약 3번 먹는 거 한 번만 먹는다. 정맥 있다 주사 맞는 거, 피하 있다 맞는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맥 주사는 IV라고 피하 주사는 SC라고 하죠. 서브큐테이니어스 인젝션 해가지고 SC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이니셜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피하 주사 제형은 대체적으로 SC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 히알루로다제가 뭐냐?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주사 맞는 방법은 여기 근육에도 맞고 또는 앞에 표피를 떠가지고 여기에서 알러지 반응할 때도 하죠.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있는 피하 근육 바로 위에 피하층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 요건데 보통 이제 인간 히알루로다제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플랫폼인데 그 약물을 얼마만큼 인체에 투입을 할 것이냐. 정맥에다 놓으면 직방이죠. 근데 피하에다 놓으면 시간이 걸리고 침투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게 히알루로니다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 이거죠. 이것은 동물의 정소에서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종이잖아요. 저것도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이종 단백질이니까 인체에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간의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인간 히알루로다제다. 요건 이제 약물 확산제고 우리가 쉽게 보면 그 고기 있죠. 고기, 마늘이나 양파 어떤 것에 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질이 좀 연해지고 그렇죠. 그것처럼 히알루로니다제에다가 이건 뭐냐면 그 단백질을 좀 헐거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좀 헐거워지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헐거워진 데다가 약물이 잘 투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층에 헐거워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히알루로니다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히알루로니다제에다가 약물을 이제 얹어가면 그러면 헐거워지게 만들고 그 사이로 약물이 좀 침투가 되겠죠. 그래서 피하에 주사 맞는 것보다 그만큼의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맞고 집에서도 맞고 시간도 짧고 이런데 그만큼의 효과를 나타낸다. 근데 지금 글로벌 이제 1위 기업 할로자임이 요게 하는 게 이제 히알루로니다제가 P20인데 알테오제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알트비포라는 히알루로니다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알테온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기업들이 뭐가 있냐? 히알루로니다제 그럼 야 저거 돈도 많이 벌고 좋네. 그럼 나도 개발을 해볼까 해서 몇 개 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미코젠이나 휴온수가 뛰어들긴 했는데 아직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대신 단기적인 관점은 조금 더 익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주들이 금리나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항상 바이오주들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 그다음 최근에 보면 종근당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주로 이제 세게 올라가는 게 요 알테오젠,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또 신약 개발하는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저는 이제 이걸 다 제시를 해드렸는데 유한양행은 이제 2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벌써 이제 81% 올라가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리포팅을 해드리거나 스윙으로 공략을 해드리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140% 종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알테오제는 뭐 699%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종근당이나 이런 종목들도 좋다. 근데 지금 종근당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또 HK 이노엔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게 HK 이노엔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반도체 2차 전지만 보지 말고 꼭 그 종목을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주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주도주를 남들보다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봐야 된다. 지금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랬죠. 자, 국내 바이오 산업은 CDMO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플랫폼까지 4가지 정도의 섹터가 있는데, 대형주들은 CDMO나 또는 신약 개발이 뛰어들고, 그다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지금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이쪽에서 강점을 갖는 것은 니가켄 바이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더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보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 뭐냐, 한올 바이오 파마처럼 이런 SC 제형으로 바뀌는 것,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는데, 자가 면역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업이 누구냐? 한올 바이오 파마다. 근데 코스피는 반도체나 기타 섹터가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 바이오 투심을 자극한단 말이죠. 근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는 종문당, 유한양행 이런 게 움직이고, 얘는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보다는 바이오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국고처를 통해서 해드렸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이제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한미약품도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 그 조커 역할을 하는 분이 좀 모녀 쪽에 붙었다, 아니면 또 아니 붙었다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쪽이 좋을 것 같다, 또는 형제 쪽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임상, 2상, 3상 진행하고 있는 요 파이프라인 가치가 아주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도 그동안 못 움직였는데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AFA 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관련 기업은 에이프릴 바이오 요거 말씀드렸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 근데 최근에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죠. 지난번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참여한 분들을 요때였는데, 이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또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TV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새 33분이 됐네요. 근데 이런 좋은 종목을 찍어드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좀 압축되고 특화된 그런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송이 끝나면 11시부터 한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진행하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 동위 원소 의약품 관련해서는 퓨처캠이 좋다. 근데 퓨처캠이 한번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추가 슈팅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퓨처캠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바닥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Y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이런 기업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술 수출도 하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폐암이나 당뇨학회, 종양학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관련주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이 좋은 게 있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지수 조정기 때 테마주들이 강점을 갖는데 이 부분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다음 주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수익을 내가 못 낼 뿐이지 수익을 전혀 못 낼 수 있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못 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수익을 못 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을 먹자. 매일 크게 한 방 먹는 거 뭐냐? 지금 알테오젠이 199, 또 삼천당 제약은 저는 한 134, 그리고 새롭게 베팅해 드린 것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 이제 이런 걸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요. 바닥에서 베팅을 해서 끌고 가서 끝까지 끌고 가야만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얼마 지시드렸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얼마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강력하게 홀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매일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매일 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슈와 재료를 머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9일 날이면 그 목요일 날이죠. 한올바이오파마도 제시해드리고 또 예전에 제시해드렸지만 이엔셀 뭐 상한가하고 급등이 나왔죠. SOS도 당일날 10몇 %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는데 요게 리포트라는 거죠.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걸 한 이제 5년 가까이 작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자자들이 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블 시세를 내는데 한 매직 넘버는 뭐냐면 5%예요. 그러니까 매일 5%만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쪼그라들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제가 리얼하게 문자를 딱 보내드리는 그 시점을 가지고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던 걸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뭐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일 때는 60, 130 이렇게 올라가고, 최근에도 보면 뭐 50% 이런 종목들이 다수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50% 이상 종목이 2개 나오고 이런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최근에 이제 유한양이 2번 리포팅해드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쭉 저는 당분간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최근에 제시해드렸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새내기주들을 잘 봐야 된다고. 요즘에 새내기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이죠. 근데 그게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바이오 관련주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당일날 상한가 치면 당연히 홀딩해야죠. 아침에 매수하는 거예요.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매수. 슈팅이 나오면 뭐 챙기기도 하지만 상한가 들어가면 홀딩. 나머지는 그 다음날 팔아줘야죠. 근데 12시에 팔자. 근데 12시에 4,000원부터 팔자. 3만 원부터. 그러면 4만 원이 여기잖아요. 이 꼭지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데 이틀 만에 51% 나왔다? 그렇다면 이런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꼭 주식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DTS팜도 새내기주기 때문에 공략이 들어가지고 고점에서 또 정확히 좀 때려줬는데 1시 39분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급등 나올 때 4,500원, 45,000원대부터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주식은 장 초반에 사서 급등이 나오면 상한가 치면 홀딩, 그 다음날 매도, 이렇게 하면 50% 이런 게 금방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세니젠도 눌림목을 주고 지금 저 엠폭스 확산세 있죠. 그래서 첫날은 상한가 들어가면 홀딩, 그 다음날은 매도,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하면 코론 글로벌이나, 잠깐만 1분만 더 할게요. 아침에 사고 슈팅이 나오면 이틀째는 항상 좀 팔아줘야 돼요. 이제 저 매도 문자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은 강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사서 고점에서 이제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걸 기준으로 해드렸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ST팜 이런 종목도 해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바닥에서 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요날 사서 아침에 좀 매도를 해줬는데 12,000원대. 그러면 딱 꼭지잖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 리포트 매매는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가면 때려주는 거죠. 전기차가 움직이면 파라텍 이런 종목을 하고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은 좋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매수해서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때려주면 50%는 이렇게 기본으로 잘 나오는 거죠. 자, 뭐 그린생명과학도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로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크게 먹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